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대기대순환의 대기대순환을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그 열적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열적순환이 뭐였냐면은 이제 저위도에서 열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수송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자, 봅시다. 이제 대기대순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위도에서 가열되는 열 에너지들, 공기가 이제 상승을 해서 그 공기들이 열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극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서 가라앉으면서 에너지를 이제 전환시키는,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적도가 이렇게 있죠. 적도가 있고 여기 이제 극지역이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저기압이 발달을 하죠. 저기압이 발달을 해서 적도 부근에서는, 그다음에 여기는 극지역은 고기압이 발달해가지고 공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서 고기압에서 내려가서 다시 하강기로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형태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저기압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발견했던 사람은 헤들리라는 과학자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모델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모델. 자, 그래서 다시 적도 지역에서는 저기압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이 공기가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퍼져나가는 공기가 극적에서 차갑게 식을 것이다. 가라앉을 것이고, 그때는 고기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전을 하지 않았다는 그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극지역에서, 여기 북극이죠. 지구 북반구 기준으로는 북극에서 시작을 해서 적도 지역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 것인데, 이 바람은 열을 이동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그랬었죠. 열 이동은 실제로 상공에서, 공기의 흐름에서 열이 이동할 것이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북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북풍의 바람만 불 것이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은 이제 항상 불어오는 쪽에서부터 방향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북풍만 불 것이다. 자전하지 않았을 때의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모델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각했던 게 단순한 모델이죠. 자전하지 않았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이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남반구에서는 이제 남풍이 되겠죠. 남풍이라는 형태로 남극에서부터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으로 공기가 모여들고 저기압 상승기류 이런 식으로 갔을 것인데, 이게 실제로는 자전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자전을 하면서, 지구는 실제로 자전을 하고요. 그 자전에 의해서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은 전향력이라는 가상의 힘이 나타나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가 있었을 때, 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A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이제 B라는 위치를 향해서, 여기 B인데, 이제 어떤 대포나 미사일, 뭐 이런 투사체를 쏜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래서 어떤 물체를 쐈을 때, 실제로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의 방향으로 자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해. 지구의 자전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자전을 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는데, 실제로 지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경도라고 하죠. 경선이 됐을 때, 같은 경도상에 위치해 있던 이 A와 B의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소니치는 A가 되죠. 지금 이제 대포를 발사해서 날아가는 동안에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요 방향, 여기 쪽으로 이렇게 위치했다고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B'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A'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A 위치에서 B 위치를 향해 대포를 쏘고, 대포가 날아가는 동시에 우리 지구는, 난 지구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자전을 해서, 지구도 같이 돌고 물체도 돌고 A도 돌고 B도 돌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A에서 B를 향해 쏜 물체는 결국 A'에서 B'으로 가는 이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인지가 될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만약에 이제 현재 우리 입장, 현재 이제 이 평면을 관측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또는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우주정거장에서, 만약에 우주에서 이걸 바라봤다 치면은, 실제로 대포를 쏜 위치는 여기고 맞은 위치는 이쪽에서 이렇게 맞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자, 됐죠? 다시 A에서
B의 위치를 향해서 미사일 대포를 쐈을 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포가 똑바로 날아가서 그냥 원래 목표했던 위치에 맞는 것으로 관측이 되겠지만 이 상황을 바깥에서 지구의 바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지구 바깥에서 봤을 때는 쏜 위치가 A가 되고 맞은 위치는 B'의 위치에 가서 맞아버리기 때문에 이 대포, 미사일의 경로, 진행 경로는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져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전향력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할 거, 사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북반구 기준으로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기준은 무조건 진행 방향 기준이에요. 진행 방향.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북반구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남반구 기준으로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 남반구 기준으로 왼쪽으로 진행 방향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방향을 좀 두 개를 표시해 보면은 북반구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확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쏘게 되면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실제로 휘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색깔을 좀 구분해 볼까? 원래 나아가야 될 방향. 이제 우리가 쏜 방향이죠. 이제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얘가 실제로 지구 자전을 하기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극지역에서 적도지역을 향해 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극지역에서 적도지역을 향해서 쐈을 때는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바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휘어져. 이런 식으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전하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는 거. 근데 이걸 전향력에 대한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우리가 지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향 기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될 건 사실 북반구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혹시 남반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북반구 기준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라는 것만 정리를 잘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항상 휘어진다. 특히 누가 휘어지냐면은 이 전향력을 크게 받는 녀석들이 이제 보통 흘러다니는 애들, 물이라든지 기체, 공기. 이래서 대기를 순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봤는데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특히 이제 전향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좀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열적 순환의 모델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잠깐만 더 상황을 좀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내가 이 그림을 여러 개를 좀 그릴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적도 지역이야. 평면으로 봅시다. 평면의 적도고 여기는 이제 극지역이라고 볼게요. 그냥 휘어져 있는 거 감안하지 말고 적도에서 극지역으로 여기는 이제 위도가 0도가 되겠죠. 0도, 그 다음에 여기는 위도 90도, 북반구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은 앞에도 n이 붙어 있을 거야. n90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이 발달하니까 여기는 저기압 발달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상승기류가 생기죠. 여기서 상승기류가 쭉 생기는데 이 공기들이 상승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저기 얘기했다시피 쭉 가다가 이렇게 가라앉죠. 이제 하강기류가 생기죠.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겨가지고 얘가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형태, 이렇게 적도적으로 바람이 불어간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했냐면은 얘가 진행해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지거든. 이쪽으로.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점점 휘어지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가요. 그렇죠? 약간 그림이 좀 입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 정도에서 올라간 애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여기도 이제 출발한 공기들이 가다가 쭉 휘어지는 형태 이렇게. 계속 이제 휘어져 오른쪽으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왜 진행하지 못하냐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자꾸. 됐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지는구나. 그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따라가는 공기들이 이제는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쪽을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쪽을 쭉 진행해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점점 식겠죠. 공기들이 식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강기류가 생겨.
그래서 다시 여기다 제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강하죠. 여기서 이제 하강하고 이렇게 해서 하강을 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평면으로 봤을 때 평면에서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칠판 앞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됐지? 적도 지역의 상공에서 극지역의 상공으로 공기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얘가 똑바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휘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강, 차갑게 식어서 식다 보니까 자꾸 가라앉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중요하죠. 위도 한 30도 부근에서 하강 기류가 생겨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강제적인 어떤 기류, 하강 기류가 생긴다. 그럼 우리가 하강 기류 생기면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기압으로 보시면 되죠. 공기들이 자꾸 내려오는 형태니까. 물론 이 공기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쭉 끝까지 뻗어나가는 공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뻗어나가서 여기서 와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건 당연히 여기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공기들 중에 일부가 특히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다가 하강 기류가 생길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전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중간에 30도 부근에서 위도 한 30도 부근에서 강제적인 어떤 하강 기류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서 고기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으로 하강한 기류의 이 공기들은 다시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 될 것이고 이게 바람이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 극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공기들이 차갑게 식은 공기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만나겠지 다시. 공기들이 만나면은 모여들면은 어떻게 되면 상승기류가 생길 것이고 여기는 이제 상승기류가 생겼으니까 이제 무슨 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저기압이 하나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또 어디냐면 위도 60도 부근이야. 그래서 크게 지구의 그 북반구를 봤을 때 적도에서 30도, 60도, 90도로 이제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복잡한 모델이 생길 것이다. 됐죠? 이제 대기대순환에 대한 그 자전하지 않았을 때 모델을 지금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아까 이거 혹시 누가 주장했었냐면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페렐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각각 이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해 가시죠?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대기대순환의 복잡한 그 사이클들은 이제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이걸 옆에서 보는 수평적 그림을 그리면은 적도 0도 다시 그릴게요. 이제 극지역 90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기가 이제 어디 30도 부분이 하나 생길 것이고 또 여기가 60도 부분이 하나 생길 것이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기의 흐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공기가 뜨거우니까 상승기류가 생겨가지고 여기는 저기압이 발달한다. 되셨죠? 저기압이 발달할 것이고 얘가 이제 가다가 어떻게 된다? 쭉 가다가 점점 내려가요. 높이가. 내려가는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차갑게 식으니까. 그지? 차갑게 식으니까, 공기들이 식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얘가 이제 뻗어나가서 이 높이 있죠. 이 높이.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진행을 못 올라가고 좀 차갑게 식으면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우리는 이제 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륙권의 계면이다. 대륙권 계면. 말 그대로 대륙권의 경계면이죠. 경계면. 대륙권과 성층권을 구분하는 경계면인데 이것도 알면 좋아요. 왜냐면은 적도와 극지역은 대륙권 높이가 똑같지가 않아. 얘가 우리 대륙권 높이 혹시 보통 배우는 거 평균적으로 11km, 10km 정도 배우는데 적도 지역은 그보다 좀 높게 한 13, 4km, 15km까지. 그다음에 극지역은 대륙권 높이가 좀 낮아서 한 5km, 6km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까 중요했던 게 하나 뭐였냐면은 가다가 어떻게 했어? 중간에 하나가 내려간다. 하강기류가 생긴다. 물론 뻗어나가는 애도 있고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기류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슨 기압이 생기냐면은 고기압이 생긴다고 했어. 다시 여기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뻗어나온 애들도 당연히 고기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얘는 하강기류 생겼으니까 이제 고기압. 됐죠? 그리고 이제 지표면 부분에서 바람의 이동을 보시면은 바람의 이동. 그러면 얘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그지? 위도 30도에서 적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 것이고 30도에서 마찬가지로 60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네. 그 다음에 극지역에서 60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60도 부분에서 저기압 생긴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하강기류, 상승기류 생겨가지고 얘는 좀 올라간다.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올라간다. 됐죠? 그 올라간 공기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대륙권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대륙권까지 가다가 얘가 퍼져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따라 내려가는 흐름이 또 하나 생기죠. 뭐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공기들이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스케일로 봤을 때 대략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적 순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상승해서 뜨거워진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하면은 걔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차갑게 식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고 그 열을 방출하는 게 결국 열의 이동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을 이동시킨다는 개념은 뜨거운 지역에서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열의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서는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따뜻한 지역에서 차가운 지역 쪽으로 이동하니까 30도가 상대적으로 적도보다는 차가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열이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적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지. 열적 순환이라고 불러요. 색깔을 좀 빨간색 쓴 이유는 이제 따뜻한 공기라고 얘기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열적 순환에 의해서 얘가 적도 지역에 있는 공기들이 여기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또 극적으로 이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열적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열을 이동시키니까. 그리고 열적 순환을 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순환이라고 해요. 직접 순환. 직접 열의 이동이 일어나니까 직접 순환.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봐봐. 여기 60도 부분은 얘가 이제 공기가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간 이유는 뜨거워서 올라간 게 아니죠. 얘는 강제적인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모여들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뜨거워져서 상승하는 이 적도 부분의 저기압과는 좀 속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간 공기도 얘를 보시면은 60도에서 30도 부근으로 공기가 이동하는데, 상공에서 이거는 우리가 차가운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얘는 직접적인 열을 이동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열적 순환이 아닌 거야. 얘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간접 순환이야. 직접적인 이동이 아니야. 얘는 저 가운데 있는 사이클은 이 하강기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그 어떤, 이걸 이제 세포라고 하거든요. 순환세포. 하나의 순환세포가 더 생긴 건데, 그래서 얘를 간접순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60도가 극적보다는 더 따뜻하니까 열의 이동이 일어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 열의 이동이 일어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직접순환, 열적순환이 되는 거죠. 얘도 열적순환. 이렇게 돼요. 얘는 당연히 직접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직접순환. 맞지?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대기대순환의 어떤 그 모델. 우리가 다시 지구가 자전했을 때 전향력이 생겨서 이런 공기의 흐름이 한번 생기고, 그에 따라서 적도와 30도, 60도, 90도에 각각 저기압과 고기압들이 생기면서 이런 좀 복잡한 형태의 순환 사이클이 생긴다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순환하는 방향 사이클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돌지. 얘는 이렇게 돌아요. 얘는 이렇게 도는데, 이걸 이제 각각 이름을 여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헤들리 순환. 됐지? 헤들리라는 사람은 처음에 저거 했던 사람인데, 이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고, 이거는 이제 페렐 순환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극순환이라고 하죠. 그냥 얘가 두 개가 정해지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자,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대기대순환의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고, 30도 부근에서 강제적인 하강기류가 생겨서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이 생긴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해 놓으시고, 이해 가시죠? 충분히. 이거는 다 열적 순환이다, 간접 순환이다, 이런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지표면 부분에서 봤으니까, 이제 지구의 그림으로 다시 그려놓고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바람 방향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바람은 지표면에서 부는 게 바람이고 열의 이동이 없다 그랬어요. 30도에서 적도로 바람이 분다. 뭐 30도에서 60도로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 남반구까지 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혹여나 북반구만 그리면은 북반구만 그려도 거의 대부분 북반구가 나오니까 사실 북반구가 나오는데 남반구까지 좀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얘를 이제 좀 구가 좀 제대로 그려졌나? 이렇게 쭉 적도를 하나 그리고요. 적도요. 적도, 그 다음에 이제 30도, 60도 나눠봅시다. 30도.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도 이 정도. 거의 좀, 이게 그림이 커지면 스케일이 좀 어렵네.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나? 이렇게? 이런 정도? 대충, 좀, 마음에 썩 들 수 없는 거니까. 대략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봐봅시다. 자, 여기는 적도고요. 여기 보조를 하나 좀 그려보자. 자,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림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죠? 교재에 있는 거 참조해서 보시면은 되겠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자, 여기는 적도, 여기도 0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30도, 여기가 60도, 맞죠?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 되고, 여기는 n이 붙죠. 북반구니까. 남반구는 따로 뭐 30도, 60도 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저 기압을 좀 표시해보자. 우리 알죠, 이거? 저기압 발달, 고기압 발달, 저기압 발달, 고기압 발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을 보시면 원래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격이 이렇게 넓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것이다. 됐죠? 여기도 이제 표시해볼까? 여기도 똑같이 그냥 고기압이고 이쪽으로, 여기도 저기압이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는 고기압이고. 자, 각각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 지표면 부근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표면 부근에서 바람이 불어야 될 방향을 표시한 거고, 그럼 이제 전향력을 고려해서 실제로 자,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내려옵니다. 적도 쪽으로. 내려오는데 똑바로 못 내려오고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휘어지죠. 내려오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진행하는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서 얘는 이제 바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는 바람이 생기죠. 자, 이 바람의 이름은 북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죠. 북동 무역풍. 바람의 명칭을 다 쓸게요, 이제. 북동 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남반구니까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휘어져.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어지고, 얘는 남쪽, 동쪽에서 불어가는 바람, 남동 무역풍.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죠. 올라가는 바람인데 진행하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니까 요 이름은 편서풍이라고 하면 되겠죠. 편서풍이라고 하면 됩니다. 편서풍. 그 다음에 저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고기압에서 저기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그러니까 얘는 두 개만 그려야겠다. 극동풍이라고 하죠. 자, 충분히 이해 가시죠?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얘도 마찬가지고. 됐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이유는 전향력 받아서. 얘는 내려가다 어디로 휘어져? 내려가다가 진행하는 방향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방향 헷갈리지 않게. 내려가다가 진행하는 방향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왼쪽. 그죠? 진행하다 왼쪽. 진행하다 왼쪽. 얘도 편서풍. 얘는 진행하다 왼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극동풍이 됩니다. 참고로 이쪽이 동쪽이에요. 지금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다. 이렇게 되셨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자, 남반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이 암기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명칭 중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부를 게 있는데, 여기를 적도 부근을 이제 저압대자. 저기압이 생기는 지역이니까 여기를 저압대라고 부르는데, 명칭이 두 가지 다 정리해 놓읍시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적도 저압대라고 얘기합니다. 적도 저압대. 저기압대란 뜻이고, 같은 말로 열대 지역이죠. 열대 수렴대, 공기들이 모여지는 지역, 열대 수렴대란 말도 쓰게 된다는 거 같이 좀 기억해 놓읍시다. 글씨가 잘 보이겠죠?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압대죠. 고압대니까 여기는 이제 중위도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됐죠? 그 다음에 저 위쪽에는 저압대 다시. 근데 저압대인데 여기는 저압대는 말을 쓰지 않고 한대 전선대라는 말을 씁니다. 한대 전선대. 전선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 장마 전선할 때 그 느낌 그건데, 이쪽의 저압대랑 이쪽의 저압대의 차이가, 얘는 뜨거운 공기들만 모여들고 얘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같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30도 부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요 극적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니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충돌을 해서 어떤 그 상황, 그 전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전선대라고 합니다.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기는 극고압대. 자, 이런 식의 명칭이 있다. 이 정도. 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다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뭐 암기는 이제 물론 요걸 이제 시작으로 바탕에서 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각종 그 명칭, 저압대라든지 위치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대기대 순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빼먹은 게 없겠죠, 지금. 이것까지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 여기는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저압대의 특징이 뭐냐? 여기 특히 여기 적도 저압대, 여기는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합시다. 그럼 강수량이 많겠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상대적으로 습하고, 습하게 돼서 비가 많이 내리고, 뭐 구름 많이 생기고, 날씨 흐리고, 그리고 이제 또 뭐죠? 그 비가 많이 내니까 이제 강수량이 크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고압대는 이제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더 크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적도를 열대라 부르죠. 열대. 열대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어떤 되게 습하고 그런 기운들, 그런 공기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고위도, 고기압 지역, 여기. 위도 30도 지역. 여기는 중위도 중에서 이제 날씨가 맑은 지역이죠. 보통, 주로.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 사막화. 사막. 다 어디에 있어? 위도 30도 부근에 다 있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사막이 많이 모여있다. 우리나라, 우리 전체 지구에서는. 왜?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가 좀 덜 와서. 물론, 극적이나 한대 전선대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비가 잘 안 와요, 원래. 와도 눈이 올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강수량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저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30도 부근 사이를 우리가 강수량과 증발량을 따지는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고, 정리합시다. 됐죠?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사실 표층해류. 사실 여기가 이제 암기할 부분이 뭐 어마어마하죠. 표층해류라는 부분이 있어요. 표층순환. 대기대 순환이 이게 뭐였냐면 공기의 흐름이었거든, 지금. 이제 대기들이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열 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건데, 이제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닷물도, 이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바닷물도 어떤 열의 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도에 있는 물은 따뜻할 것이고 극적에 있는 물은 차가울 것인데, 그럼 이 따뜻한 물이 극적으로 가면서 식어서 열을 방출한다, 열을 이동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얘를 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얘를 또 그림을, 이게 그림을 참 그리기가 어려운데, 지도를 좀 그려야 되니까, 지도. 대충 적도를 하나 그리고요. 두 개를 다 그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를 대충 보세요. 남미라고 보시면 되죠. 남미고 너무 올라와 있나?
자, 이 그림은 그냥 뭐 대충 보세요. 이렇게 남미가 이렇게 있고 북미가 이렇게 있죠. 북미가 대충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이렇게 대충 보면 되겠죠. 이렇게 북미. 여기 이제 대서양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여기는 아프리카, 유럽이 있겠죠. 아프리카, 유럽이 여기 있을 것이고, 이건 못 그리겠다.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다. 여기는 북미, 여기 남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따라서 올라가는 쭉 기다란 섬이 있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 되겠죠. 대충 기다란 쭉 섬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아시아 대륙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너무 우리나라 크게 그렸나? 이렇게 일본 있고. 자,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좀 어느 정도, 그죠? 그래,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이렇게 돼서. 자, 이 정도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적도예요. 이게 적도인데, 적도에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방향까지 좀 체크를 했으니까 바로 내려가면서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표층해류라고 해서 여기 제목을 하셨네. 표층해류. 표층 말 그대로 겉부분에, 가장 이제 겉부분에 있는 해류인데, 이 해류는 누구 때문에 부는 거냐면 바람 때문에 불어. 바람의 영향을 받아. 또 어떤 개념이냐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제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부는 방향, 우리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호숫가 같은 데 가면은 바람 막 세게 불 때 그 바람 부는 방향대로 이제 물이 따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 물결이 쳐지면서 이렇게 막 물이 따라가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물도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다의 표층인데, 가장 겉부분, 이제 해수면의 가장 겉부분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불고 싶어요. 이제 실제로 공기들의 이동은. 여기 이거라 생각하면 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가다가 똑바로 못 가고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이게 바람이죠, 실제의 바람이야. 자, 다시. 오른쪽으로, 이게 위쪽으로 똑바로 못 지나가고 오른쪽으로 휘어져, 바람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휘어지는 바람이 부는데, 물도 마찬가지로 전향력을 받아.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대로 물이 쓸려서 끌려가야 되는데, 마찰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물은 이대로 못 가고 어떻게 되냐면은 또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또 이렇게 치우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해류. 이게 표층해류가 되죠. 표층해류.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원래 똑바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약 바람은 45도 휘어지고 해류도 45도 휘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0도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이 적도 부분에서. 그러면은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불 거야. 북동물풍. 여기 북동물풍에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적도 쪽으로. 그지? 근데 물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그럼? 물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왜? 북동물풍이 이렇게 부는데 북동물풍의 방향대로 못 가고 45도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물이 부는 거죠.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바람을 잘 보시면 되죠.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북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북적도 해류. 얘는 남적도 해류. 적도의 남쪽입니다. 남적도 해류. 됐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 난류란 뜻이에요. 난류. 따뜻한 물이죠. 말 그대로 적도에 의해서. 근데 얘가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섬들도 있고 대륙도 있고 대륙을 만나가지고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타고 휘어져. 이렇게 쑥 타고 휘어져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지게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구로시오 해류라고 해도 되죠. 자,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이 대륙을 타고 흘러가는 난류가 또 하나 생겨요. 난류. 이게 원래 발음으로 난류라고 하는데, 이게 난류, 습관, 이게 이거 가지고 난류. 쿠로시오 난류, 해류 생기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죠. 여기 위쪽에도 이제 보시면 알래스카랑 이제 러시아 쪽이 이어져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미안하죠. 북태평양 해류. 근데 이제 사실 얘가 식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류로 바뀌겠죠. 한류.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얘가 흐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편서풍 방향을 받으니까. 내가 그 대륙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대륙의 영향보다는 실질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45도. 그리고 이제 얘는 다시 북미 대륙을 만나서 타고 내려오죠. 이렇게.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겠죠. 얘는 이제 그러니까 북태평양 해류가 이제 차갑게 식기 시작하면서 한류로 바뀌겠죠. 한류.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로 바뀐다는 거. 얘는 한류라는 거.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는 난류고. 뭐 북태평양이 사실 좀 애매해. 얘가 뭐 난류다, 한류다. 뭐 이렇게 딱 구분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보통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북태평양은. 근데 이제 다만 북쪽도 해류 난류죠. 쿠로시오 해류 난류죠. 캘리포니아 한류죠. 이렇게.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해놓는 거죠. 됐죠? 이렇게 북미 타고. 근데 이제 구분할 게 좀 하나 있어. 북적도 해류는 누구 때문에 부는 거야? 북동무역풍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는 누구 때문에 불어? 편서풍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는 누구 때문에 부는 거냐면 흐르는 거냐면 바람 때문은 아니에요. 얘는 그지? 바람의 방향은 상당히 이제 수평으로 움직인다. 적도 위도와 나란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지형을 타고 움직이는 대륙을 타고 움직이는 해류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해류도 마찬가지예요. 북미 대륙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바퀴 도는 방향이 이렇게 사이클 방향 하나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거 시계 방향. 자, 이걸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아열대 순환. 됐죠? 물론 열대 순환도 있고 아열대 순환도 있고 아한대 순환 이런 것도 있는데 얘가 이제 아열대 순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북태평양 쪽을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남반구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 상황이. 자, 남반구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남적도 해류가 흘러가지. 가다가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나서 얘가 또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 흐름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하나 흐른다. 난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흐르냐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해류. 이거는 편서풍 영향을 받겠죠. 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여기죠. 여기 편서풍 영향을 받는 해류인데 얘가 이제 좀 특이한 해류죠. 얘는 왜냐면 남극 순환류라고 하는데 이 밑에 남극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지도상에 보시면 펴져 있죠. 이렇게 남극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 이제 편서풍마다 이렇게 쭉 흐르거든. 이렇게 흐르는데 이 남쪽에는 남반구에는 대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남극 순환류가 막히는 쪽이 없어요. 아예 이 남극 대륙과 이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속해서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쭉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 순환, 말 그대로 순환을 하게 돼. 순환. 얘처럼 가다가 뭐 대륙 만나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게 없단.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순환류가 생긴다. 남극 순환류가 생긴다. 이게 이어져 이렇게 쭉 다 이어져. 이렇게 남극 순환류. 됐죠? 한류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그 어떤 물질과 에너지의 차단 역할을 좀 하게 돼. 남극 쪽으로 뭔가 유입되거나 남극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막아주고 에너지나 이제 뭐 수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떤 그 차단 막의 역할을 한다는 거. 남극 순환류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일부는 남미 대륙 만나서 내려오죠. 이렇게. 일부는 이게 이제 페루 해류가 됩니다. 페루 해류. 얘도 아주 한류죠. 한류.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보시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이제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네. 반시계. 얘는 뭐지? 내가 아까 시계라고 했나? 시계 맞죠?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어떤 아열대 순환이 하나 생긴다. 남반구 쪽에서 이거 같이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들, 일부 학교들은 이런 것도 봐요. 대서양 쪽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서양도 같이 보면은 여기 이건 이제 북적도죠, 그냥 북적도, 남적도. 남미 만나서 내려가는 해류, 이게 브라질 해류예요. 브라질. 여기 멕시코 만나서 흘러가는 해류, 이게 이제 멕시코 만류, 멕시코 해류라고 되는 거고, 여기 따라가서 올라가는 이 해류는 이제 뭐냐면은 북대서양 해류. 북대서양. 얘는 뭐겠어? 남극순환류죠. 얘도 남극순환류.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해류가 하나 생기죠. 이게 한류죠. 얘는 벵겔라 해류. 벵겔라 해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얘는 이제 유럽의 포르투갈 쪽을 흐르는 건데 카나리아 해류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사이클은 얘랑 똑같아. 이렇게 순환 방향이 이렇게 된다. 얘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 뭐 우리가 보시면은
거의 다 암기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쭉 잘 하시면 되겠고, 요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기대 순환, 그 바람의 공기의 흐름과 해수의 순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을게요. 하나 더 마무리하자면은, 난류가 있고, 난류. 아이, 발음이 어려워. 난류가 맞지? 수온이 올라가지. 얘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고 얘는 영양염류. 어때? 양이? 적죠. 얘는 용존산소량. 량이 어때? 낮죠. 그지? 물에 안 녹아 있어, 기체가. 따뜻한 수온에, 수온이 높아지면은 산소가 잘 안 녹아 있어. 영양염류도 적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어때? 그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죠. 반면에 한류? 얘도 한류야? 한류, 난류야? 이렇게? 한류 하면 안 되나? 수온이 낮아요. 영양염류가 어때? 높지, 얘는. 그지? 영양염류가 뭐냐면은 그 플랑크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뭐 무기질 그런 것들, 인산, 뭐 질산, 질소, 인산 이런 것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많다는 얘기는 풍부하다는 얘기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플랑크톤 많으면 물고기 많겠죠, 그렇지? 그리고 용존 산소량도 어때? 그렇지, 높으니까 이 산소량이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야, 맞죠? 한류 해서.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들어봤죠? 조경수역, 그지? 자, 사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은 찬물이 많아야 돼. 하지만 찬물이 많으면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살긴 좋진 않아. 그래서 이 두 개 섞이는 지역이 되게 좋아. 우리나라 동해안 보통. 됐죠? 난류 한류까지. 이게 난 살면서 난류 한류라고만 얘기해가지고 발음이 안 바뀌네. 자, 됐죠? 우리나라에서 난류랑 해류가 섞여요. 우리나라 기준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가 크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이 일본 따라가거든, 이렇게. 그중에 가닥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동안 난류야. 그리고 이쪽에 내려오는 리만 해류라는 그 한류가 또 있어요. 완전 세부적인. 그지? 이거는 한류, 여기는 난류. 동안 난류, 북한 한류. 그래서 여기서 만나. 동해안 지역이 물고기 잡히기 좋은 어장이야. 저희가 알 필요는 없는. 그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사회에서 안 나오나, 이거? 조경수요?